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비 노동자 죽음은 왜 반복되나 하는 이런 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동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매우 걱정스럽고 관심이 많고 해서 어제는 우리 동대표 모임에 또 우리 아파트는 이런 일 없는가 이렇게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근무자나 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하고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분들, 특히 경비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서울 강북구의 기업 아파트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처음에 선뜻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첫 폭행 사건이 벌어진 뒤 2주일이 지난 5월 3일 다른 주민들이 최 씨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야 최 씨의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그를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최 씨는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는 주민의 폭언 등 갑질로 경비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비 노동자들은 주민들의 갑질, 비인격적 대우 등이 자주 있는 일이라고 증언한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 사업 공동사업단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 노원, 성북, 수원, 부천, 대전, 울산, 동구 등 전국 15개 지역 3,388명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의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경비 노동자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민들이 주차 단속에 불응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음주 후 갑질을 한다. 또는 폐 가구를 몰래 버린 입주민을 찾지 못하면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전가해 자비 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의 죽음도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비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1%안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한 고용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업체를 직접 통해 간접 고용하기도 한다. 특히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은 노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청인 아파트 측의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원청의 노동자 관리 비용, 안전조치 의무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택하는 고용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씨가 근무했던 기업 아파트는 직접 고용 형태지만 단기 계약이다 보니 고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성된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동사업단의 안성식 노원 노동복지센터장은 최 씨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주민의 폭행을 외부에 얘기했을 때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등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사협의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조직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를 구성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은 아파트 경비업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최 씨가 근무한 기업 아파트는 일반 관리, 경비 관리 노동자를 모두 포함해서 10명 안팎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하는 아파트 소장과 현장과 소속 용역회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비 노동자 다수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인데다가 용역업체가 바뀌면 해고되는 경우가 잦다 보니 노조를 새로 조직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경비 노동자 조직이었던 아파트 노동조합 연맹이 2000년대 말에 이미 활동을 멈췄고 민주노총은 일반 노조 산하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지회, 노원구 아파트 지회 등 200여 명의 아파트 경비 노조원들만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비 노동자 지원 창구 만드는 지자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경비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없다 보니 차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주고 지자체가 관련 규약이나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장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 고용된 노동자의 인권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조항이 문제인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재발 방지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 고용보호라든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보장하고 둘째는 폭언, 폭행 등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데 우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아파트 경비 노동자 관련 규정이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017년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은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비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다고 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고 그리고 해당 해고 금지나 처벌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그 조항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방범 업무, 말하면 도난, 화재 등의 방지 업무와 관리 업무, 말하면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업무 등을 구분해서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하지만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가 늘고 기계식 경비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체와 고용된 일반 경비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지만은 주무부처인 경찰청도 해고 우려 등의 이유로 단속을 올해 연말로 유예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2017년 배포한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을 위한 근무 환경 가이드는 경비원 고유 업무가 아닌 쓰레기 분리수거를 경비원에게 지시하려면은 경비원의 그 동의를 받고 분리수거 업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전기 보일러 등 전문 시설 관리 업무, 아파트 조경 관리 업무, 아파트 내 공사 업무 등은 전문 인력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경비는 모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동주민들이 봤을 때 결코
경비는 모섬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사망한 최 씨가 근무했던 기업 아파트 초소에는 초소 안에서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그 자생단체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번 어떤 은행도 해서는 안 된다. 근무 준칙을 위반할 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경비 준칙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안성식 센터장은 그런 준칙들은 경비 노동자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준칙이라며 노동을 전시하는 그런 문화의 맥이 다 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아파트 주민 황선 씨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아파트 경비 초소 내부 모습을 처음으로 봤는데 변기 위에 놓여 있는 조리기구, 커피, 뻥튀기에 저희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갑질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가해자는 그분을 향해 모섬이라고 하지 않았나. 경비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는 한 경비원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비인간적인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없애는 등 노동 환경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열악한 어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법적인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 어떤 그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